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우리는 건강 튜브! 자, 오늘은요 350만 아니 700만 부산 경남의 어깨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어깨 조치, 어깨 수장, 부산 온천장에 위치한 나르샤 병원의 이동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중점 병원입니다. 요즘 뭐 척추 중점 병원, 뭐 발목 전문, 무릎 관절 많은데 어깨는 잘 없습니다. 어깨.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입니다. 병원.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인데 여기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연구센터 어떤 일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석회성 건염 어깨에 많은데 네네. 오늘 주제에 대한 석회성 건염에 네.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가 회전근개 파열, 오늘도 할 건데 네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우리 삼열봉합술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를 또 보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 어깨가 안 좋다, 우리 부모님 어깨가 안 좋다, 내 어깨가 안 좋다 하면 상한 날개를 고칠 수 있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1번 출구의 나르샤 병원입니다. 이동기 원장님한테 찾아온 진짜 셰프 분도 계셨다면서요? 그분은 지금은 생태탕이랑 동태탕을 잘 하시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 1년 정도를 이제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것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제가 거기 식당을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오시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동태를 칼로 일부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술 네, 찾겠습니다. 쾅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겠습니까? 수술하는 사람의 너무 마음이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 요리사분이 아팠던 곳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어깨. 회전근이라고 하는 우리 네. 몸을 이제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네네. 그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이건가요? 한번 보죠. 네, 맞습니다. 우리 회전근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네, 잘 보시면 힘줄이 하얗죠? 네네. 네,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을 힘줄이라고 하고요. 인대라고 하죠. 힘줄입니다. 또 다릅니까 이게? 또 다릅니다. 이게 아. 힘줄은 뼈에 부착되는 부위가 힘줄이고요. 네네. 힘줄에는 이렇게 빨갛게 근육이 달려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하면 힘줄을 당겨서 네네. 팔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아까 혈관이 없다고 하얗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안 나요. 왜냐면 혈관이 없으니까. 아, 그래. 재생 능력이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근육은 다쳐도 금방 낫는데 예, 예. 여기는 안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파열이 커지죠. 아.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 네. 이 이제 관절의 네. 이제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 되겠고, 네. 여기 보이는 요거 까만 거 있죠. 네네네. 네, 요게 힘줄입니다. 아. 얘가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죠. 오, 네, 떨어졌네. 요게 떨어진 거죠. 네. 아.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다음 요거는 이 수술한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요게 하얗죠? 네네. 네, 혈관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저쪽 뒤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빨갛게.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뼈입니다. 네. 그럼 이걸 어디서 본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 네. 아, 이해가 가네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는 게 회전근개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 근데 가만히 있던 힘줄이 이유 없이 파열되진 않을 거잖아요. 이제 많이 써서 생기거든요. 네네. 오랫동안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쓸 때 이거는 조금씩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아. 파열이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무릎 생각하시면은 연골이 닳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어깨도 힘줄이 닳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끊어지는 거죠. 아. 근데 차이는요, 무릎은 연골이 닳고 어깨는 힘줄이니까 예. 연골은 손상된 것이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하기 어렵지만 어렵죠. 힘줄은 다시 봉합해서 또 쓸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를 나눴었던 혹시 내가 어깨에 손상을 입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데 하는 분들이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맞습니다. 예. 네.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한 번씩은 있는데요. 그건 드문 상황이죠. 네.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든지, 음. 뭐 넘어져 손을 쾅 짚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세로 꺾였다든지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파열이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상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못하겠네요. 그거. 그때는 정말 통증이 심합니다. 네, 그런데 예. 원래 회전근개 파열이 있던 분들이 넘어지면 더 잘 다칩니다. 또.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죠.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분들이 예, 예. 더 잘 파열이 되는 거죠.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밤에 많이 아프다고 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뭐 질환들을 봤을 때 밤에 잠을 깰 정도로 통증이 있다라는 질병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네. 통풍도 통풍, 그렇다고 네, 얘기를 있습니다. 하고 회전근개 파열도 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누웠을 때 네. 이렇게 우리가 바닥에 누우면은 관절 용족이 좁아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오히려 통증 감도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밤에는 혼자잖아요. 네네. 이게 누군가가 뭐 같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증 감도가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더 아픈 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어깨 통증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치가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파열이 심하면 모르겠는데 또 안 그렇습니다. 아. 파열이 작아도 많이 아플 수 있고 네. 파열이 심해도 덜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면 그냥 오셔야죠. 그냥 오셔야죠. 회전근개 파열 이거 방치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힘줄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근육이 붙어 있는데 네. 이렇게 근육을 수축해서 이거를 잡아당기는데 이게 파열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뼈에서 이 힘줄에 공급처가 없죠. 뭐 영양분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근육이 수축을 해도 얘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방화가 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뭐 소고기에 비교를 하면은 네. 마블링이 많이 낀다고 하거든요. 오. 네, 조금 잔인하지만 네, 마블링이 많이 낀다는 얘기는 지방화가 됐다. 이거는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 이거는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죠. 예. 네, 그래서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어깨가 안 좋으면 무조건 나르샤 병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기 원장께서는 보니까 양력에 야구 동아리가 있네요. 네, 지금도 사회인 야구를 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요. 예, 예. 네, 제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아, 본인의 어깨가 아프다. 네. 아, 피자 오셨군요. 저는 유격수를. 아, 유격수. 아, 네. 숏이 운동량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회인 야구의 특징은 예. 그냥 조금 공 잘 받고 예, 예. 조금 잘 던지면 예. 유격수를 시켜줍니다. 아, 3부리가 있습니까? 3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선출이 한 명 끼어 있잖아요, 거기. 선출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 네. 예. 한 명 끼워도 될 때가 있고 예. 도루는 무조건 성공이고. 도루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예. 네. 나가기만 하면 3루입니다. 아. 네. 도루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이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어떤 팀의 어떤 투수가 어깨 관절경 수술을 했다. 네. 뭐 이런 뉴스도 많고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네. 야구 선수들이 좀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회전근개 파열보다는 또 네. 다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야구 던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떠지죠. 네. 응? 맞죠? 아, 표정 묘사는 최고예요. 네. 김병현 선수 같은 언더 들어오면 여기 떠지는데요. 아, 네. 예, 예, 예. 너무 리얼해가지고 어깨 나가실 것 같아요. 네. 그 달라요 이게 쓰는 근육이? 네, 조금 다르고 뭐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각도까지 꺾이니까 네, 그만큼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관절을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조직들이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제 관절 와순 파열이라든지 아 관절 와순 파열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파열들이 생기는데 야구 선수들은 수술을 한번 하면 네. 이게 재활이 잘 될지 말지 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이 안 되거든요. 네. 잘못하면 선수 생명이 끝이니까 어깨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최대한 수술적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을 먼저 써보고 정말 안 될 때 배수의 진을 치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네. 나중에 다 망가지고 치료하더라도 그 선수 생활할 때는 다 쓰도록. 제가 TV를 보다 보면 이제 롯데 선수 던지잖아요. 네. 좀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표 나죠. 네. 제 눈에는 요즘 좀 누가 안 좋아 보니까 어때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그 구단에서도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아, 구단 지정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니셜만 어깨는- 주세요.
어깨 선수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민감하죠. 네,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네.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전부 다 수술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비수술적 네. 치료도 있습니까, 이거? 10명의 환자를 보면 한두 명 정도 수술하고요. 한 7, 8명, 뭐 8, 9명 분들은 다 비수술적인 치료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힘줄 파열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수술을 할 만큼 파열이 되지 않는 부분, 뭐 50% 미만의 파열이라든지 이런 정도라면은 네네. 비수술적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80% 가까운 환자가 약물 치료, 네.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면 환자들은 몰라요. 네. 내 어깨가 수술해야 되지 않아야 될지, 어떤 증상까지 갔을 때 수술을 하는지. 일단 증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네네. 증상 여부로는 수술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MRI상에서 보이는 힘줄 파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냐 안 왔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이걸 완전 파열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니까 뭐 사실 주사를 줘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어 이거는 뭐 주사를 주건 뭘 하건 얘를 복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는 빨리 봉합을 해서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봉합을 한 거죠? 네, 이건 봉합을 한 겁니다. 이건 봉합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 한 2, 3개월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프거나 아니면은 효과가 없거나 네, 그러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해요?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네. 뭐 먹는 약도 있겠고요. 먹는 약은 근데 이게 원래 근본 원인의 질환의 뭐 치료는 아니고 좀 이것 때문에 발생한 염증을 줄이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를 생각을 하시면 우리 혈관의 재형성, 아까 혈관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힘줄에는 파열된 힘줄의 혈관의 재형성을 도와주는 체외 충격파 치료, 네, 그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각종 주사류들, 뭐 콜라겐이면 우리 힘줄의 원료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뿌려주는 거죠. 그 위에다가. 네, 그러면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막 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걔를 낮춰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콜라겐 주사, 그다음에 뭐 DNA 주사. DNA도 뭐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롤로 치료도 혈관 재형성을 도와주는 치료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운동 치료도 있겠죠. 운동 치료. 회전근개 봉합술, 결국에 수술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수술 종류도 좀 다양하다 들었습니다. 요런 네. 그냥 봉합, 이건 그냥 일반 봉합인가요?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게 극상근이 파열이 될 때, 그러니까 회전근 중에 하나가 극상근이라는 게 있는데 어깨 힘줄이 그럼 네 가지가 네 개 있습니다. 중에 한 개인 거죠? 네 개 중에 제일 중요한 힘줄이 제일 위에 붙어 있는 위에. 힘줄이에요. 네, 걔의 힘줄이 떨어지면 이렇게 항상 두 갈래로 파열이 잘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나누어서 이걸 하나 따로 꼬매고 그다음에 또 바깥쪽에 있는 걸 따로 꼬매고 다시 그거를 또 남은 실을 갖고 또 밑에다가 고정을 하는 이제 삼열봉합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삼열봉합술 완성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일열봉합술. 네네. 네,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뼈에 원래 뼈에서 떨어져 나온 거를 다시 부착을 하는 거니까 이 열은 이제 이 나사가 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실 갖고 이렇게 꿰매어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부착이 돼야 되니까 고정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사가 들어오는데 이 나사가 박히는 게 열입니다. 이거는 지금 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량형 봉합술. 이거는 여기에 한번 봉합을 하고 또 나머지 실 갖고 다시 덮는. 자, 3열 봉합술하고 2열 봉합술의 차이는 여기에 보면 나사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없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꼬매고 여기서 또 꼬매고 또 여기서도 또 고정하는. 네, 그럼 이제 아주 튼튼하겠죠. 재파열이 되는 경우 네. 이 3열 말고 1열과 2열을 했을 때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한 대략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 20% 정도. 20%. 꽤 많죠, 생각보다. 나 좀 놀랐는데. 파열이 크면 클수록요, 재파열률은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주 큰 파열, 대파열 같은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거의 40%까지 되거든요. 엄청 높죠. 이거는 네. 재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힘줄의 질이 안 좋으면 잘 안 붙습니다. 고무줄 늘어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지방이 쌓이고 네.
그래서 진짜 수술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짜 심한 분들도 수술이 가능은 하겠죠. 네, 수술 방법의 차이죠. 아. 만약에 힘줄을 봉합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태화를 하시면 힘줄이 없는 거니까 꼬맬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인공관절, 아. 네, 그다음에 인공인대, 아.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별로 불필요한 근육들을 이전을 시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근 이전술, 아.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몸의 근육을 이쪽으로 갖다 네. 붙이는. 네, 그런 개념이죠. 네. 네, 그런 이제 수술은 그냥 관절 내시경 수술보다 결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목표를 두고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어깨에 관련된 지식이 첫 번째가 50견이라 불리는 동결견.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배웠던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은 처음입니다. 이제 돌가루인 거죠. 돌가루가 뭉치면 돌멩이가 되는 거죠. 네네. 그 돌멩이가 힘줄 안에 아까 보셨던 힘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지금은 엑스레이라서 뼈밖에 안 보이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머리뼈가 있고 그런데 여기 위에 이제 힘줄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네, 이게 석회 침착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돌덩이가 앉아 있는 네. 느낌이네요. 이게 실제로 수술하면서 제거한 석회 덩어리들이고요. 이렇게 하얗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는 좀 모습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얀 거, 네. 지금 요거는 힘줄이 염증 반응이 심해서 이렇게 빨갛게 된 모습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석회가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석회가 쌓였다가 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치료랑 상관없이 쌓였던 게 저게 녹을 수 있습니까? 눈 녹듯이? 형성기라고 해서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성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유지기가 있습니다. 네네. 유지기는 그게 계속 존재를 하면서 염증 반응을 조금씩 일으키거든요. 이게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뭐 우리가 쓸 때 조금 움직일 때 아프다든지 밤에 통증을 유발을 한다든지 하는. 네네. 그리고 이게 녹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융액이라고 합니다. 네. 융액이는 통증을 아주 극심하게 유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염증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팔을 오도가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때는 내 석회가 녹아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석회가 녹아간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닌 게 이 녹을 때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힘줄 파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아픈 게 이제 오래 가거나 했을 때는 너무 괴롭죠. 네. 일상생활의 리듬이 모든 게 다 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석회가 크신 분들은 녹는 건 일부분만 녹고 또 나머지는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생길 수가 있다는데 제거하고 나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거의 그런 일은 드뭅니다. 네, 그냥 힘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다른 힘줄의 발생은 할 수 있는데 그 힘줄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거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제거를 하면 되죠. 예. 석회성 건염 이거 참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 좋은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게 있습니까? 어깨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병변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이 뭐 석회만 관련된 운동들은 아니고요. 뭐 다 가능합니다. 사실 다, 뭐 회전계 네네. 파열이든 뭐 충돌 증후군이든 네네. 오십견이든 다 좋은 운동들이고 이건 이제 스트레칭이죠. 책상에다가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잡고 나서 살짝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자. 뭐, 네. 이 잡고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유연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해볼 수 있는 게 뭐 좀 친하면 둘이 잡고 이렇게 네, 네. 저희 우리 친하니까. 네. 똥이야, 여보야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해볼 수도 있고요. 예, 네, 예. 서로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 보죠. 네, 근데 제가 유연하게 하는데. 네, 그다음 바깥 돌리기 운동. 바깥 돌리기. 네, 이렇게 잡고 네네.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손으로 밀기가 어려우니까 네, 네. 이게 벽에 대고 이렇게 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막대 같은 걸로 네네.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밀어주는. 네, 밀어주는 예, 예, 네, 그런 운동도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벌리기 운동은 이제 책상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이거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게 왜냐하면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내 힘으로 올리기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 힘이 아니고 그냥 책상에 올려주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건 뭐 다 아시겠다시피 요거. 네. 난 이거 잘 안 올라가더라 이게. 네, 이거 안 됩니까? 이게 잘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아, 네. 네. 오시죠 뭐. 네. 좀 더 올라가게끔 해드릴 수 있어요.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아, 운동. 뭐 요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올리는 운동. 아, 네. 네, 뭐 다 스트레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런 것들이 다 이제 네. 어깨 운동, 어깨 건강과 석회상 건염을 또 예방하고 네. 어깨를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 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진짜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전국 팔도에 자자하게 어깨 잘 본다는 소문이 나 있는 나르샤 병원. 어깨는 나르샤 병원 온천장역 1번 출구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오늘은 전국 팔도에 어깨 잘 본다는 소문이 자자한 나르샤 병원의 이동규 원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네. 다시 오고 싶다.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그리고 유익하고 재미난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 튜브.